오늘은 고액 연봉자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방향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고액 연봉자들 경우 상가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에 세금 관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워드린 사례인데요. 연말 연초에 성과급으로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비대면 상담 사례인데요. 네네. 어떤 분의 사례인가요? 네, 오늘은 비대면 상담 사례로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 성과급들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과급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기존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투자들을 하시고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살펴봐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릴까 하고요. 실제 이분 같은 경우도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또 저희 대면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까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이제 실제 투자 플랜까지 잡아드렸던 고객 사례분입니다. 먼저 이분 상황은 3인 가정이었고요. 40대 중반에 자녀 초등학생 한 분 계신 3인 가정이었습니다. 연봉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이었고요. 여기에 연말 성과급 평균이 한 1억 내외로 발생하다 보니까 소득세나 이런 걸 감안해서 미리 계획을 좀 세우기를 원하셨고, 현재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거주 중인 1주택 소유자분이십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 받았던 성과급 플러스 금융자산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안을 문의하신 분들인데, 우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고액 연봉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38% 이상 세율이 들어가는데, 이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향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기타 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과 별개로 소득 월액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특히 높은 소득 구간이면서 향후 임대사업용 부동산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 한다면은 법인 설립을 통해서 노후 준비 플랜 하는 것도 좀 유용한 계획인데,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급여 소득자의 법인 설립에 대해서 유용한 점에 대해서 촬영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년 성과급이 예상이 된다 한다면은 법인의 금액을 대여해서 우리가 대여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투자해 나간다 한다면은 자금 회수하는 것도 좀 걱정 없이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 제가 요약 정리해 드렸는데, 뭐 이제 이분 상황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소득세율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율이 12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 6에서 42% 소득인데, 내 기본 소득이 2억이 넘어가시는 분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8%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시작점 자체가 38%부터 시작이니까 38% 구간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 명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인 투자도 유효한 방법이다. 법인은 사실은 계획을 되게 디테일하게 세워야 돼요. 저희 그동안 사례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2억 이하 10% 세율이기 때문에 임대소득만 가지고 10% 세율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계획을 잘만 세우더라도 굉장히 절세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노후까지 잘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지금은 소득을 안 받고 있다가 노후부터 직장 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 법인의 소득 직장인을 유지를 한다면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분 상황을 보면 현재 수원 광교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금융자산으로 예금하고 플러스 성과급 해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자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현금 2억 및 그 다음에 2억 2023년 또 성과급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임대사업자금을 늘려가려고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법인 설립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방안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먼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가를 매매가 4억에 대출 2억을 받고 3천에 2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매물을 투자를 했고요. 순투자금 합계는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대출 2억을 받았을 때 1억 8,840만 원의
이제 순투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은 5.84%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향후 임대료 상승도 가능한 면적대의 상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분한테 하나 또 추천드렸던 건 약간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비과밀 억제 권역에 6,500만 원짜리 임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로 투자를 추천을 드렸어요. 비과밀 억제 권역일 뿐만 아니라 여긴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얘는 굳이 법인으로 안 넣으셔도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좀 고율로 부과가 돼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데 개인 명의로 이걸 사더라도 내 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래서 비조정지역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오피스텔 물건들 소개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액연봉자를 하더라도 내 소득이 합산이 안 되니까 실제 경비율 처리하고 하면은 원래 한 15.4% 정도의 분리과세에서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예금 자산하고 다른 거는 오피스텔이나 뭐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경비율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과세율은 7%도 안 되는 세율이다 보니까 어떤 금융상품보다 절세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6,500짜리 대출 없이 500에 40만 원 월세를 받게 되면은 수익률이 7.62%가 나와요. 이것도 취득세까지 포함한 겁니다. 6.5%, 6,500만 원에 4.6% 취득세를 내고 보증금 빼고 했을 때 7.62%니까 이분이 순투자, 그럼 앞에 상가나 오피스텔 하나 투자를 했을 때 순투자 금액은 2억 5,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월 순수익이 131만 6,667원의 월 소득이 발생을 하고 합계 수익률은 6.23% 정도, 그러니까 이자 비용까지도 빼고 6.23% 정도의 우리가 수익률도 발생하는 포트폴리오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들이 이렇게 매매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분 지금 추천한 물건 두 개 다 생각보다 금리이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좀 급매로 나온 매물들을 잡게 되신 상황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방안이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처럼 이제 고액으로 갑작스럽게 상여금이 나온다든가 1년치에 금액이 높은 금액이 나왔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급매물의 상가나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 그 오피스텔 투자 또 그 수익률이 그래도 6% 이상 되는 원룸 오피스텔 같은 투자도 좋은 절세 방안으로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득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도 좀 계획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비조정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비대면 상담으로도 가능하고 대면으로도 가능하니까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